오늘은 중고차 살 때 엔카가 좋을까 유튜브가 좋을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너 무조건 유튜브 좋다고 할 거지? 안 그럴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일단 엔카 장점 누구나 볼 수 있죠. 유튜브는 이제 못 보는 거를 이제 딜러 전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죠. 딜러 전산 판매, 요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유튜브에서도 매입한 차를 판매하는 유튜버가 있고 알선하는 유튜버가 있어서 요건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돼요. 제가 꽤나 자주 얘기한 얘기긴 한데 매입 딜러와 알선 딜러, 저는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공정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엔카는 일단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맨날 구경하기가 좋죠. 와,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같이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차를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엔카에서 봤는데 혹시 이거 사도 될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린 게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진이 다 똑같잖아요. 물론 전문가 눈에 일반인보다 뭐 조금은 낫겠죠. 근데도 100% 확실하진 않다. 그래서 일단 아이 쇼핑하기 좋다.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다. 연식 보고 키로수 보고 가격 보고 1980 EM8 비싼데 눌러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신차가 얼마였는지도 대략적으로 나오고, 완벽하진 않은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괜찮은 게 있으면 그래도 전화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보통 채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팅할 수 있다. 채팅이 좋은 거는 좀 요즘에 전화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전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채팅이 와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포비아라고 하나요? 전화 공포? 전화를 괜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카톡처럼 이렇게 톡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실매물이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는 있는데 소득이 기용 가짜 차 올려놓는 게 가끔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니까, 엔카가 진단해 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내가 그 차를 보고 실제로 그 차를 사진을 찍어 주는 거지, 이 차의 상태까지 내가 보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엔카 보증이라고 써 있었는데 진단이라고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100% 확실할 수 없으니까, 자세히 보면 엔카에서는 요 내용들을 이제 완벽하게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긴 해요. 또 체크사항 보면은 이렇게 뭐 다 확인해라, 출고 전에 차량의 하체를 확인하고 부식 상태와 충격 유무를 확인해라, 이 얘기 왜 쓰겠어요. 진단하는 곳에서는 하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다 확인해주면 돈을 더 받아야죠. 저도 오늘 이거 하나 찍었는데 36만원 냈거든요. 차 한 대에 36만원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 많아 보이고, 진단하고 모든 걸 보증해주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6만원 받아놓고 어떻게 모든 걸 보증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금액 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라,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 뭐 영수증 받아라,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는 이유가 통신 판매 중개업을 하는 거지, 이거를 100% 모든 걸 다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대처법도 써있어요. 가격이 수시로 여러 번 오르고 내리는 형태를 보이는 매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써놨냐? 허위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없겠죠. 자, 가성비로 2017년 LF 보고 있는데 DM8까지 굳이 안 가도 되죠. 승차감 차이 많이 나나요? 3세대랑은 좀 차이가 나긴 하죠. 근데 가성비라면 LF도 괜찮은데 왜 17년형을 굳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15년형, 16년형이 많죠. 17년형은 찾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딜러님 안녕하세요. 올류모닝 모일류 미세누에 있는 거 큰 문제일까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문제면 한 40만원 정도 고치는데, 제가 예전에 모닝 당근에서 떠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수리할 때 40만원 얼마 들었는데, 그 볼트가 부러지면 100만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기아자동차 오토큐 가서 수리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누유가 심각하다면 100만원이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실매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심하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는 최고의 사이트가 맞아요. 엔카가 좋냐 K카가 좋냐, 이건 대답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차마다 다르니까. K카는 하나의 상사라고 볼 수 있고, 차량 대수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죠. 하지만 엔카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를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수,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서 국산차 지금 쉐보레만 눌러도 막 8,000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딜러 전산에 있는 게 못해도 70% 이상은 나와 있는 거니까 아주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잘만 이용하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엔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엔카 장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엔카 단점을 얘기하면 그게 결국 유튜브 장점이 될 테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유튜브 장점으로 같이 넘어갈게요. 앞삼박 사고 있던 차는 주행에 큰 지장 없나요? 앞삼박 단순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판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앞삼박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딱딱 휀다랑 앞에 본네트만 갈려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나 더 안쪽에 들어있는 사이드 멤버나 인사이드 패널까지 찌그러졌다면 엔진에 데미지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행에 큰 지장이 없냐고 하면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주행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사고차가 아닌 걸 고르시는 게 좋긴 좋겠죠. 근데 저희는 앞삼박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안 괜찮은 차도 있어요. 그건 직접 봐서
상태가 좀 심각하면 패스하고요. 소관을 판금 전혀 없이 진짜 단순 교환이면 할 때도 있고요. 차마다 또 달라요.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고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앞에 본네트가 길고 앞에 사고가 나면 좀 큰일 날 만한 차는 가능하면 사고 없는 걸 고르는 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라고 해서 100%다 괜찮느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유튜버 분을 다 알지 못함. 근데 다 알지 못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직접 사봤겠어요. 제가 사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유튜버 분을 만나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유튜버고 제가 중고차 딜러를 15년을 했고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튜버 분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 분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상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0% 다 알지는 못합니다. 유튜버 중에도 허위 매물하는 유튜버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어디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저 보시는 분들 정도면 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지금 정가가 5만인데 5만보다 더 높은 사람들, 저보다 낮은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장점, 일단 차를 모르면 모를수록 믿고 가기에 좋을 수 있음. 무조건 좋다는 아니고 차를 모르면 모를수록 믿고 가기에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 뭐 말도 안 되는 허위는 없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최소한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 없는 거는 여기는 최소한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에 걸릴 수 있어요. 대부분 실매물이지만 10%만 허위 매물 있어도 고객님들은 항상 20%에만 꽂힌단 말이에요. 아직도 허위 매물 있어요. 그냥 상품용 땡기기용으로 쓰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에 잘못 걸리면 이 중고차 하나 살려다가 막 이상한 차 돌려갖고 쓰레기 같은 차에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잘해요 일을. 안 들켜요. 이런 분들은 안 들키기 때문에 허위 매물 잡아주시는 이 유튜버 분들도 못 잡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제보를 하고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잘 돌려갖고 이상한 차긴 하지만 서로 협의 잘해갖고 계약서 완벽하게 쓰고 팔고 세금까지 다 내면 되게 힘들어요. 그 돌려받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 작은 확률에 자칫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근데 그런 차들에 대부분 걸리신다. 제가 아까 저한테 전화 오신 분한테도 말했던 게 분명히 좋은 차량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괜찮은 차도 고르실 수 있다. 어차피 딜러 전산에 있는 차 중에 엔카에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고객님들이 골라오신 차들은 100이면 100 허위 매물에 가까운 차들이었다. 저희가 알선 해주시는 저희 부대표님이랑 돌아다니면서 고르신 차량이랑 고객님이 골라오신 차량이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고객님이 엔카에서 골라오신 차량 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어요. 뭔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싼 차량을 보면 괜찮은데 사람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싼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고차를 사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중고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차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고도의 허위 매물에 낚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은 없어요. 왜냐면 그걸 거르기 위해서 유튜버가 존재하는 거고 차를 판매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내가 팔았는데 침수차다. 근데 그거를 죄송해요 침수차네요 몰랐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을 공개하고 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최소한의 그 보장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좋냐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뭐 유튜버한테 사나 본인이 가서 엔카에서 사나 100%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신차 사도 100%안 좋다는데 뭐 중고차 사는데 100% 좋을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100% 좋진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허위 매물은 방지할 수 있고 어쨌든 최소한의 보증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해주는 유튜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 100% 모든 사람들의 그 영업 방침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딜러의 실수가 확실할 때 보증이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꾸로 여기도 100% 없진 않아요. 이 안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보증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다. 근데 보증을 안 해주는 사람이어도 내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엔카로 오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엔카를 해서 가끔은 올리니까 다 올리지도 않지만 엔카로 오는 손님이랑 유튜브로 내 얼굴 보고 오는 손님이랑 같을 리가 없죠. 저 당연히 달라요. 엔카 보고 오는 사람은 어차피 가격 보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도 있어요. 엔카를 보고 손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저는 유튜브 하니까 언젠가는 거래가 되거나 하면은 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다 보여드리고 막 다 해드렸어요. 막 이것도 막 저것도 다 해드렸는데 그날 결정을 못 하시는 일이 있어서 집에 가시러 빌려드렸어요. 차를.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출고하려고 계약서도 그냥 거의 한 반쯤 완료해서 그냥 보냈는데 깎아달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자꾸 깎아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못 깎아드리겠다. 제가 어차피 최저가로 광고한 거고 뭐 그렇게까지 깎아서 팔 차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깎아드리니까 그냥 차 탁송 보낼 테니까 그냥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탁송비도 제가 냈어요. 4만 원인가? 아무튼 탁송비도 제가 냈는데 차를 돌려받았더니 키로수가 100km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냥 집에 가시라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결정 못 하셨으니까 집에 가시는데 타라고 빌려드렸는데 키로수 100km 넘게 들고 기름 다 쓰고 기름 절반 이상 있었거든요. 그거 다 쓰고 그 다음에 가격 자꾸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차는 나한테 있고 서로 이제 그런 협상의 단계가 들어간 거죠. 제가 돈을 받고 출고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가격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판다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영업하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뭐 다음에 또 좋은 거래가 있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있을 때 제가 사실 제 얼굴 보고 오신 구독자분이면 이런 좀 비합리적인 일이 있더라도 그냥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믿고 와주셨는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객님이 실망하신 거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차피 엔카 보고 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뭐하러 자세하게 막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카는 조금 더 고객과의 어떤 유대감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영상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있죠. 그냥 공짜로 빌려드렸는데 막 100km 이상 타고 기름 다 쓰고 막 가격 깎다가 안 돼서 그렇게 영업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버분 논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한 거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중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를 믿고 얼굴 보고 온 사람이랑 그냥 가격 보고 온 사람이랑은 확실히 내가 더 대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함부로 하진 않죠. 제가 해드리는 것도 똑같이 카센터 가서 다 확인시켜드리고 7시간 같이 봐드렸나? 시운전 시켜드리고 한 차를 한 7시간 동안 보여드렸어요. 차 한 대를. 아무튼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결정을 못하셔서 빌려드렸던 거고 아무튼 그리고 또 매입 딜러가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 100%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싸게 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싸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매입 딜러가 100%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사는 그 순간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걸 산다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 그냥 가정이에요. 실제로 요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차일 수 있습니다. 올류토스한 디젤 1.7 모던을 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1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내가 수수료도 안 내고 그래서 너무 잘 산 것 같아. 근데 가끔 수수료 받는 사람도 있고 10% 부가세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안 당하고 잘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를 사갖고 기분 좋게 잘 탔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1.7이기 때문에 DCT가 갑자기 확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한 150만 원 수리비 들어가겠죠?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1110만 원보다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뭐 수수료나 또는 마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분 중에 마진을 뭐 얼마나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 많이는 안 남길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분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마진을 아직도 막 300, 400씩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히 말하는 건데 어쨌든 마진이 들어갔지만 그분의 영업이 지금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DCT가 팍 나갔으면 여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1110만 원 주고 싸게 샀다 했는데 갑자기 150만 원 팍 날라가면 111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유튜버분을 통해서 거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진이 있었다 칠게요. 1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도 뭐 받았다 칠게요. 그래서 대충 뭐 한 1180에 샀다 뭐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150만 원에 대해서 70 지원받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원받으면 똑같은 거고 더 지원받으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수리를 150만 원에 한 게 아니라 그분 거래처에서 해서 70만 원 지원받았는데 막상 수리를 100만 원에 하면 그럼 30만 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니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유명 유튜버라고 그 가정을 한 이유가 유명 유튜버분들은 저런 거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작은 오래 못 가요. 지금 당장 만약에 주작으로 안 고쳐줘 놓고 고쳐준 척 했다 그러면 금방 들켜요. 이미 황금알 낳는 거위잖아요. 근데 그 주작 하나 해갖고 50만 원 수리비 안 내줘 놓고 냈다고 거짓말 치면은 그 50만 원 때문에 유튜브 망하는 건데 그거 하겠어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냥 70만 원 그대로 받았어도 똑같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절반 받으면 이게 똑같다는 게 뭐 수리비를 안 내주면은 의미 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없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감이 좀 더 적거든요. 내가 이 고객한테 이 차를 팔고 나서 사실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다시 오길 바라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차량을 팔고 그 사람이 나한테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누구나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뭐 수리 안 해준다고 해서 고장났는데 어떡하죠? 어쩌라고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에 넣긴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요게 여기 장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메이딜러가 100% 다 좋진 않아요. 저도 이상한 메이딜러 많이 만나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알선을 하면 어쨌든 그 사람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사람이 얼마 남았는지도 대충 알아요. 100%는 아닌데 어쨌든 오래 하다 보면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은 게 확실해요. 한 200 이상 남았어요. 근데 10만 원도 지원 안 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돈 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든 싸게 잘 고치는 거를 같이 도와드리면서 어쨌든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엔카로 오는데 뭐가 고장났다고 얘기하면 굳이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날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가님 사이트 있어요? 아, 네, 사이트 있죠. 그냥 네이버에 정가 치면 나오는데 어차피 뭐 그거는 100% 거기 있는 게 최고다 이건 아니라서 거기서 무조건 보고 사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시세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진짜 좋은 거는 돌아다니면서 골라야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 대를 보고 어찌됐든 결정해야 함.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엔카를 보고 갔으면 이거를 보고 살지 말지를 정해야 돼요. 오늘 결정이 안 됐으면 이제 또 다른 차를 보러 가서 다른 엔카 딜러랑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여기를 찾아가가지고 전화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안양이면 안양으로 가야 되고 광주면 광주 가야 되고 또는 뭐 여기서 소렌토 보고 내가 원하는 차가 뭐 다른 종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소렌토를 보고 찾아가서 봐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우연히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전화해서 약속해서 또 가고 또 이동해서 또 가고 또 이 사람을 또 만나갖고 또 딴 데 가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좋으면 깔끔하게 그냥 끝내면 다행인데 조금 더 열려있는 건 있죠. 여기가 한 명만 만나면 어쨌든 내 앞에 있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꼭 그 유튜버가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 처리를 하고 뭐 영상을 찍고 막 편집을 해야 되고 막 촬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모든 판매까지 100%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침 10시에 만나면 저희 6시에 끝나요. 근데 이 한 명이 어떻게 다 해요? 제 몸이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대신 초보가 하면 안 되는데 초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이 계시면 어쨌든 그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다양한 차를 다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차 종을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한 차주가 갖고 있는 차 중에 괜찮은 것도 다 보고 그 단지에 있는 것도 다 보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딜러 사원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차 키 받으러 왔습니다 해갖고 차 받으면 이 차도 받고 저 차도 받고 저 차도 받은 다음에 한 5개 받아가지고 키 왕창 들고 다니면서 다 보여드리면 그 중에 한 대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찌되었든 내가 이 한 대 보고 결정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한 대 보고 넘어가고 하는 이 과정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엔카 보고 찾아가면 하루에 한 대 보고 또는 2대 보면 하루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대를 봤는데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그 마음이 결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 카니발 살까 소렌토 살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하루는 카니발 봤다가 다음날 소렌토 봤다 하면 그 결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아예 딱 한 명 만나가지고 저 오늘 카니발 3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카니발 3대 빠바박 그러면 첫 번째 카니발보단 두 번째 카니발이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카니발보단 세 번째가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차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 경력 한 10년 넘은 사람이랑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경력 10년이 아닌데 10년짜리 친구가 지금 한 명 있잖아요. 거기다 책임져야 되는 이 유튜브 얼굴 보고 갔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책임선도 좀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 같은 차를 추천하진 않아요. 최소한. 근데 거꾸로 여기서는 개 같은 차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 한 대는 유대감이 적잖아요. 내 얼굴 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가격도 지금 내가 싸게 놨단 말이에요. 내가 매입한 차예요. 나 지금 여기 이자 나가고 있어요. 이 차가 지금 미치겠어요. 막 2,750만 원인데 한 달에 막 이자 27만 원씩 나오는데 3개월 지나고 이제 갚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연장했는데 이자가 막 2배로 늘었어요. 이자 막 30만 원씩 내야 돼. 40만 원씩 내야 돼. 미칠 것 같아요. 이미 손해봤어요. 그러면 고쳐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이 사람이 막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짱나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숨겨요. 뭐 어떻게 해요? 숨겨야지.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렌트카인데 렌트카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거 1인 장기 렌트입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다양한 차 볼 거예요. 나 이 차 안 팔아도 돼요. 근데 뭐하러 이 차를 거짓말을 해요.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1인 장기 렌트 아니고 렌트카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볼 때 제주도에서 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 걸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대만 팔아야 되는 사람은 그게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엔카를 보고 와서 제 차 한 대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차피 비교할 대로 비교하고 온 사람들이고 이 내 차의 단점을 말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냐고요. 난 팔아야 되는데 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 대를 보고 결정하는 순간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점 같지만 잘 사면 괜찮아요. 결론으로 말하면 잘 사면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감이 뭔 상관이에요. 괜찮은 차 볼 줄 아는데 능력이 있다면 난 저 딜러 어차피 상관없어. 오늘 나도
차 사고 저 사람이랑 관계 끊을 거야. 나는 오늘 본 차 가격 저렴해서 온 거고 책임도 앞으로 내가 다 질 거고 너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싸게 주기만 해. 나 좋은 차 고를 능력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 단점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허위매물 다 피하고 이 사람 뭐 문제 생기면 내가 이 사람 압박해가지고 수리비까지 막 다 뜯어낼 수 있고 이럴 자신이 있으면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도 어쨌든 허위매물 안 당하고 어쨌든 여러 대 비교하면서 어쨌든 카센터 가서 떠보면서 어쨌든 그 차를 당장 뭔가 책임을 한 반반 정도 나누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여기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용도 이력이 있는데 어떨까요? 용도 이력이 좀 걸려서요. 용도 이력이 걸리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사실 걸리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마음에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사이트 뭐 다 좋다고는 얘기 안 해요. 저도 좋은 차도 있고 안 좋은 차도 있습니다. 119 부에 6898 K8 무사고의 풍부한 옵션 엔진 미션 A급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요즘에 렌트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괜찮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잘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프론트 패널도 충격이라고 써있는데 이 충격이라는 게 진짜 충격이 아니라 사실은 찌그러져서 판금해야 될 정도를 충격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리어 패널 충격도 여기서 하면 충격이라고 적어주는데 다른 데서 하면 W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 비추 드리겠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차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정칸이 궁금한 적 있습니다. 대기업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후 중고차 시장이 뻥카들이 많이 사라졌을까요? 대기업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후가 아니라 그 유튜버 분들 때문에 많이 사라졌죠. 허위 잡는 유튜버가 얼굴 공개해서 그래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사적 제재 최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사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잡힌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차차로 QM3는 무난한가요?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 조금 차가 약합니다. 좀 차가 약해서 사고 안 나는 초보 때는 오히려 좋을 수 있음. 연비 되게 좋고 좀 가볍고 이래서 차가 좀 약한데 초보 때는 어차피 내가 큰 사고는 잘 안 나요. 좀 조심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차가 익숙해지고 좀 이렇게 방심하기 시작할 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심 안 할 때는 사고가 나도 뭐 접촉 살짝 박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바꾸는 게 좋다. 처음에 소형 SUV를 사시려고 하시면 뭐 선택은 할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좀 싸니까. 더 나은 걸로 가야 되는 감사합니다. 맞아요. 더 나은 걸로 가셔야 됩니다. K8은 3세대, 더 뉴 그랜저는 한 세대 뒤처지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감가나 이름값 생각하면 더 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뉴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선호도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어떤 게 더 좋냐에 따라 저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전 그랜저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QM3 고질병 좀 알려주세요. QM3는 고질병보다는 여러 가지 좀 잘 보고 사야 돼요. 이 삼성 차들이 좀 그냥 수리비가 비싸요. 다 고질적인 거예요. 뭐가 하나 터지면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최대한 안 터질 만한 차를 사시는 게 제일 나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삼성차들이 수리비가 비싸서 최대한 안 터질 걸 사야 됩니다 했는데 이런 분이 첫 차로 사러 가셔가지고 내가 가격 조금 저렴해 보이는 걸로 골라서 살려다가 첫 번째로는 여기 걸리고 두 번째로는 안 좋은 거를 숨긴 거에 걸릴 수 있고 뭐 정말 좋은 분을 우연히 만났다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차가 100%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 사실 제 차는 조금 있으면 미션이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고질병을 확인하시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진짜 유명 유튜버 꼭 저 아니어도 돼요. 진짜 저 아니어도 되니까 나랑 마음 맞을 것 같은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이 어차피 그 사람이 직접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담당자분이 나올 건데 그 담당자분의 실력이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해가지고 여러 대를 비교해보시면 한 5대 보면 알기 싫어도 알게 됩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동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차가 뭘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는 어차피 차 한 대 한 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한 대 5대 오늘 하루 만에 다 보면 알기 싫어도 깨달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절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뭐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뭐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많이 보면 다 알아요. 이거 하루 만에 이거 거의 다 볼 필요도 없고 3대 정도로 걸러놨으면 이 중에 3대 괜찮아 보이는 걸 이렇게 골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첫 차, 두 차, 세 차, 네 차, 5차 보면은 그냥 바로 알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가면 어쨌든 확률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고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저희가 보면 아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 문제 없으면 확인해가지고 이제 걸러버리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특정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그나마
당장이라도 없는 차를 고르면 당장 수리비 200만 원 들어갈 가능성은 줄일 수 있으니까 당장 수리비 들어갈 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원입니다. 다 고쳐서 팔 수 있나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건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 유튜버고 뭐 해도 이거 새 차로 만들어서 팔 수 있나요? 새 차로 만들어가지고 이 차 990만 원에 팔면 안 사실 거잖아요. 이건 그냥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어차피 유튜버든 뭐 중고차든 뭐 매입딜러든 뭐 K카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증을 추가로 연장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어쨌든 보증료를 받아갖고 내가 모아놓은 보험을 이렇게 내는 방식은 가능하겠지만 처음에 왔을 때부터 100% 모든 걸 다 고쳐서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있는 차들 여러 개를 보면서 그중에 전 차주가 많이 고쳐서 판 걸 사야 돼요. 전 차주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아니라 전 차주가 중요해요. 근데 전 차주 얼굴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중고차 매장에 들어왔는데 뭐 내가 전 차주랑 거래를 어떻게 해요? 당근하러 가면 더 심각하고요. 그 1대1로 만나서 좋은 차인지 아닌 차인지 구분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도 실수할 정도니까. 그래서 전 차주가 이것저것 다 갈아놓은 차를 보면은 그래도 꽤나 괜찮다. 근데 전차주가 막 탄 차 아니면 문제 생겨서 판 차,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문제 생겨서 판 차를 딜러가 매입했는데 그 차가 문제 생겨서 판 차인지 아니면 관리 잘 된 차인지 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제 추천이에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그냥 유튜버 믿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QM3가 스페인에서 수입된 차라서 부품값은 코나에 비해 3-4배 비싸더라고요. 막 공임료도 비싸고 부품도 다 비싸요, 이게 차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문제가 존재하는 차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100% 저는 아주 막 사랑하고 막 너무 좋아요 이러진 않고 그냥 QM3 디자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셔도 돼요. 물론 저희도 최근에 팔았었고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할 차량 중에 하나긴 해요. 저희도 물론 판매를 하지만 뭐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짓말은 안 하니까 저희는 이제 좋다고 말은 잘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니로를 판매하면 고객님 이거 잘 타시다가 문제 생기면 조금씩 고치면서 타시면 뭐 5년 정도 타시다 저한테 다시 파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QM3 사실 때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사셔야겠습니까? 이 디자인이 정말 좋으신가요? 혹시 수리비가 비싸도 괜찮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통과하신 분한테 파는 거죠. 그 대신에 계약서에 쓰죠. 수리비를 100% 보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사는 사람이랑 모르고 사는 사람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요거는 저 말고도 유튜버 분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안 사봤으니까. 근데 저는 최소한 유명해서 오랫동안 같이 고객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엔카 보고 내가 내 차 매입한 거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이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되게 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는 게 더 소중해요. 저는 가족이 더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엔카 보고 온 사람한테 고객님 정말 QM3 사셔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미친놈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관리된 차를 사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엔카와 유튜브 제가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쇼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차를 너무 영상으로만 보시지 말라. 영상으로만 차를 보지 말고 실물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차를 뭐 100번을 보든 200번을 보든 진짜 제일 많이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15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카센터에서 오래 일하신 분 오시면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그 풍기는 느낌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맘대로 보시고 저는 그냥 차 키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맘대로 보시고 아무거나 골라서 사주세요. 저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키만 보여드리거든요. 저희도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저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어설프게 아는 거는 무조건 티가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파괴자님 유튜버 중에 되게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엔진오일 뚜껑 열어갖고 뚜껑 캡 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오셔갖고 그냥 그거 하세요. 또는 갑자기 종이컵을 어디다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엔진 위에다 올려놓고 종이컵 물이 흔들리는 걸 막 보셔요. 우리가 모를까요? 그거를 그러면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속이기가 더 쉬워요.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만 확인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할부 피를 빡 넣으면 차를 싸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할부에서 엄청난 이자를 내서 더 비쌀 수 있거든요. 앞에서는 싼 것 같지만 뒤에서 남겨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데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물론 진짜 나쁜 딜러들은 이거 완전 호구다. 갖고 막 매기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여러 대 보다 보면은 뭐 아는 척을 하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차 떨리는지 물컵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눈에 아까 본 차보다 떨리면 어쨌든 눈에 보이니까. 내가 앉아갖고 내가 떨리면 이거 아까보다 더 떠는 것 같아요 라고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거 막 할 그럴 시간에 그냥 차를 여러 대 보고 맨날 누워가지고 이 차가 나을까 이 차가 나을까 할 시간에 그냥 빨리 와가지고 이 차 세 대를 다 보면 뭐가 제일 난지 알아요. 그 죽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비교하고 최대한 좋은 차 사려고 막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싸게 사봐야 한 50만 원 싸게 사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뭐 한 3천만 원은 넘거나 뭐 진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보시는 분이면 정말 더 많이 비교하고 더 많이 하면 진짜 한 5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싼 차들, 이 고만고만한 차들 사이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가격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근데 수리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수리해야 될 200만 원이 들어가는 차가 있고 당장 수리가 200만 원이 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값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차를 여러 대를 비교해보면 그냥 알게 된다. 엔카에서도 뭐 이런 차 봤는데 정카님 어떤 차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걸 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질문도 정카님 이걸 보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러해서 좋았는데 이건 이러이러해서 별론 것 같았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이 차 좋은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차 이거 좀 지저분해도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와요. 방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약간 여기는 너무 이제 지저분한데 여기가 너무 깨끗하니까 이거 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봐서 그렇다. 이 차량 보고 와가지고 엔진 소리가 간헐적으로 떨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스스로 아셨을 거고 차가 탔는데 냄새가 너무 났어요. 그러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기준도 요거 마찬가지인데 중고차 살 때 엔카가 좋냐 유튜버가 좋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결론을 내릴 건데 그중에 엔카를 보시면 좋은 분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재미를 느끼면서 이 차량을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신 분들은 저는 엔카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엔카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냐, 내가 이 중고차 하나 사는데 내가 이 일생에 한 중고차 많이 해봐야 뭐 한 3번 사나요? 그쵸. 뭐 많이 사면은 한 10번 살게요. 한 10번 살 거면 알아봐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고차 그렇게 많이 안 바꾸잖아요. 저는 첫 차 중고차 사고 뭐 두 번째 차 중고차 한 번 더 마음에 들었으면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에는 새 차로 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정말 타고 싶었던 차 중에 정말 잘 떨어진 차 있으면 뭐 3번째 정도까지 중고차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이 시간도 돈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이렇게 막 파악하고 공부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재밌으시면 하시고 재미없으신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고 대부분 실매물이긴 하지만 10%의 허위매물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거 걸릴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이어야 되고 무조건 100% 좋지 않다는 거 아니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게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잘 비교해보고 잘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튜브가 좀 잘 맞는 분들은 차를 여러 대 비교해보고 살 수 있고 내가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앞으로 중고차를 10년 지금까지 15년 했지만 앞으로 15년 이상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아기가 있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갑자기 직종을 바꿔가지고 뭐 이상한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평생 해온 일인데 그러니까 얼굴을 까고 이상한 짓은 못해요.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모를수록 그냥 믿고 가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뭐 좀 비쌀 수도 있겠죠. 마진도 있고 수수료 내야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말도 안 되는 걸 팔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조건 단 하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거는 영상으로만 이제 그만 보고 좀 실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고차 매물 영상 유튜브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매물 영상 유튜버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물에서 영상에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였는데 소리는 안 보여요. 냄새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를 믿고 갔을 때 100%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를 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무조건 믿고 갈 필요 없어요. 유튜버도 여러 명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엔카에서도 한 대 보고 결정할 거 아니잖아요. 한 세 군데 갈 거잖아요. 유튜버도 한 3군데 가보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뭐 부산카 한번 가봤다가 정카 한번 와봤다가 매물 올리는 거 뭐 어딨지? 매물 유튜버분들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 3-4군데 정도 보면은 알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차를 어떻게 소개해 주는지 얼마나 잘 봐주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땐 어떤지. 저는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시면은 아침에 인사를 하러 가거나 아침에 인사를 못 하러 갔으면 이제 점검할 때 가거나 최소한 근데 점검할 때도 못 갔으면 그 차를 두고 가주시면 제가 점검하거나 점검하면서 영상 찍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갔는데 되게 말도 막 잘하고 엄청 믿음직하고 막 제가 막 말 잘했는데 직원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저는 지금 일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고객님 저만 믿고 사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좋은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의 영업 방침은 어차피 가보기 전까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어떻게 영업하시는지 정확히 몰라요. 유튜버분의 믿음과 실력에 비해서 만나는 직원분의 실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100% 믿고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쇼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대의 실물을 보고 앉아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 고객님의 키와 체형과 취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해드리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주신 분들은 부대표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경력이 엄청 오래됐고 대충 얘기해보면 딱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거든요. 1시간 가까이 막 상담을 길게 하면 막 3시간씩 해요. 키, 체형, 취향, 느낌, 목적, 상황 이런 거 얘기 듣다 보면 다 알잖아요. 막 출퇴근 거리가 몇 킬로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의 취향이랑 이걸 알면 고객님 그냥 안 돼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니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거는 어쨌든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실물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또 드는 거기도 해요. 제 추천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더 많이 판매해 본 사람의 얘기니까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랜저랑 K8 비교만 2개월째. 이것도 그랜저 타보고 K8 타보면 금방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가 한 대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일만이 나와요. 와 여기 진짜 이 공간 진짜 넓다. 이거 자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자도 되겠다 맨날 말하다 보니까 내가 말로만 맨날 자도 되겠다 해놓고 실제로 잠은 안 잘 거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자도 되겠다 진짜 자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저 이제 차에서 자러 갈 거거든요. 퇴근 안 하고 차에서 자러 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카메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차에서 좀 자보고 좀 어떤지 얘기할 거라서 좀 있으면 이제 문 닫기 전에 제가 준비하고 문 닫으면 이제 단지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단지 문도 닫아버려가지고 그 전에 제가 좀 지금 차에다가 옮겨놓을 거 카메라로 옮겨놔야 돼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물 나오면 예약 걸었다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 중에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약을 건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차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기 보고 싶은데 애기를 못 보고 차에서 자야 된다는 게 아쉽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쇼츠에서부터 이어져서 된 거라 나중에 편집하고 나면 아마 이 라이브 영상은 없어질 거고 편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고 괜찮으면 업로드 할 거고 잠 잡았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업로드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중고차 정카